기업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추후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기표되고 대변에는 해당 매출액이 기표됩니다. 이후 현금 회수 시점에는 외상 매출금을 제거하고 현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어음 소지인에게 일정 기일에 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유가증권입니다. 즉 결제를 연기하면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거래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결제일 이전에도 어음 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음은 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자부 어음과 반대로 이자 지급의 의무가 없는 무이자부 어음이 있습니다. 이자부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미수이자와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면서 기존에 인식했던 미수이자를 제거하고 현금 수취액과 미수이자의 차액만큼은 추가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의 경우에는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매출의 차감 항목입니다. 매출 애누리는 하자 발생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매출 환입은 상품에 결함이 있어 반품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매출 할인은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 지급 조건부 매출 채권에 대해서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 시 2%를 할인해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매출 할인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기업이 30일 이내 대금 결제 시 2%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제품을 100만원어치 판매합니다. 판매 시점에는 매출액 100만원이 기표되고 판매 이후 매출 환입이 5만원 발생해서 외상 매출금을 그만큼 감액합니다. 그 이후 고객이 3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 93만 1천원을 수취하고 매상 매출금 95만원과 현금 수취액의 차액인 19,000원을 매출 할인으로 기표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경영성과의 악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매출 채권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재무보고를 위해서 재무상태표의 보고 시점에 장부상의 매출 채권 금액을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매출 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관련 비용을 미리 인식하여 대손 삼각비로 기표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 시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매출채권 금액이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련되는 대손삼각비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손회계 처리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인식되고 관련한 대손삼각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수익비용 대응을 이루게 됩니다. 보고기간 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손 가능 금액을 추정해야 하고 과거 경험 등의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에 사용되는 주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비율법은 보고기간 말 시점에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채권이 100만원이 있을 때 1%인 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연령분석법의 경우에는 채권의 경과 일수에 따라서 대손 가능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대손 예상액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채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경과일수가 지날수록 예상 미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 신용손실법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보유 중인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 기간 동안 예상되는 미회수 금액을 보고기간 말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손실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대 신용손실법의 경우에는 과거 기간 동안의 경험률이나 거래처별 신용도,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현재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이 매출채권 잔액비율법을 사용하고 보고기간 말 매출채권 잔액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존 대손충당금이 4만원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 잔액의 10%인 1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6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상대 계정인 대손상각비를 6만원만큼 기표합니다. 만약 B기업이 같은 상황에서 연령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100만원의 외상 매출금 중 60만원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25일이 경과했고 이 경우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나머지 40만원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70일이 경과했고 이 경우 1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때 대손충당금 전체 설정액은 46,000원이 되어야 하고 기존에 4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6,000원만큼만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C기업의 경우에는 기대 신용손실법을 사용합니다. 거래처의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 그리고 현실적인 회수 예상 금액을 고려했을 때 미래 손실액의 현재 가치가 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9만원에서 기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차감한 5만원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합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4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2만원만큼은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 불가능한 금액인 2만원만큼 감액하고 상대 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2만원만큼 감액합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5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액보다 만원만큼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5만원만큼 감액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 4만원도 함께 제거하면서 차액인 만원만큼은 추가로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만원으로 확인되고 99만원이 회수 가능한 경우 대손충당금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보다 3만원만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을 회수하면서 대손충당금 4만원도 함께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4만원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 만원의 차액인 3만원만큼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기표합니다. 기업의 주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 의무는 매입채무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상매입금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으로 분류합니다. 상품을 100만원어치 매입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하고 어음으로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이후 어음의 결제일이 도래해서 당좌예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기업이 판매 목적의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등을 투자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가 아닌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자산의 매각 또는 매수를 목적으로 구매대금이나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주고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이나 선급금의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